수사의 난항을 겪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어젯밤 마침내 자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서 유명해졌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가던 아빠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인데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운전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망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의 구호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판례상 구호의 조치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친 정도를 확인시켜주고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명함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입은 정도를 확인하고 병원에 또는 112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면 빨리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후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도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은폐하기 위해서 도주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진술할 때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허위로 말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상해로 다쳤다 하더라도 이 상해의 정도가 심해져서 사망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는 피해자의 결과에 따라서 실형이나 가중된 요소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특가 도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고인 또는 의뢰인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두려워서 사고 현장을 도망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지역에 CCTV 또는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핸드폰 영상이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망을 가는 것은 오히려 가중된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의 1번 출구 이면 도로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어느 정도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한 장면을 8개의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거기서 발생해서 도주운전을 했다면 빨리 신고를 하고 흔히 말하는 자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가해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 오히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그 자백이 우리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나 사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법무법인 한수 카페의 주소를 올려다 두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